몇 주 전 일본의 국영방송국 NHK 홍백가합전에 올해 출연 가수 44팀의 명단이 발표되었는데요. 홍백가합전은 일본의 연말 가요제로 일본의 음악방송 중 단연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보다 시청률이 떨어졌다지만 여전히 평균 시청률 30% 이상을 자랑하는 인기 프로그램이지요. 한 해 동안 인기가 가장 많은 가수만이 선택받을 수 있기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은 인기 가수의 척도로 평가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백가합전 라인업을 본 일본 기성세대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홍백가합전에 나오는 팀들 중 무려 4팀이 한국 가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타국의 방송국, 그것도 시청률을 캐리하는 가장 큰 연말 가요제에 한국 가수가 나온다는 건 일본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은 홍백가합전에 출연한 한국 가수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애초에 일본의 10대, 20대 여성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데다가 한국 콘텐츠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일본인 교사 리에 씨도 일본의 여고생들이 한국 문화에 집중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인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에 다녀오고 난 후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블로그에 올라온 일본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라가키 리에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방송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사범대는 아니었으나 교직 이수를 통해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었기에 일단 생계를 위해 교사로 취직하면서 주말에는 방송작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직업을 확실히 정했다면 좋았겠지만 성적에 맞춰 학과도 갔던 저로서는 한동안 계속 방황하다 취업을 준비할 4학년이 되고서야 방송작가 쪽으로 꿈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꿈을 발견한 게 어디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그리고 저의 직장인 고등학교에 출퇴근하며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방송 아카데미에 다니는 친구들은 정작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본 방송사의 프로그램보다 한국 프로그램을 더 즐겨봤습니다. 요즘은 OTT 서비스로 정말 다양한 외국 드라마와 예능들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자막을 보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거의 일본 컨텐츠만 봤거든요. 방송작가를 꿈꾸는 친구들은 어제 본 한국 예능과 드라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곤 했고 한국 콘텐츠에 큰 관심이 없는 저는 그때마다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대체 일본 방송국의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왜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본 방송작가가 되려면 일본인의 유머 코드나 트렌드에 더 신경 써야 맞지 않나요? 속상하게도 이는 우리 학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꿈꾸는 직업이 방송작가다 보니 아무래도 10대, 20대 여자들이 무엇에 관심 많은지 민감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예능이나 드라마는 젊은 사람의 취향을 많이 따라가니까요. 방송 프로그램 중 뭘 재밌게 보냐고 물어보면 요즘은 OTT로 한국 콘텐츠만 봐서 TV는 잘 안 본다고 답하거나 대부분 한국과 연관된 TV 프로를 답했습니다. 일본 방송 프로그램 작가를 꿈꾸는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저희 반 여학생들은 특히 K-팝 가수에 관심 많았는데 그 영향인지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쉬는 시간에 틱톡을 찍을 때도 한국 가수의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췄고 학교 매점에도 한국 제품들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같은 라면이나 허니버터 아몬드 같은 간식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한국 단어를 섞어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어를 딱히 따로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유행어를 쓰는 모습이 신기해 넌지시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면 한국 예능에서 보고 배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여성들 자체가 한국 문화에 쭉 빠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트위터나 인터넷 써놓은 글을 보면 일본어를 쓰는 중간중간 한국어를 써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했으나 그때는 그래도 한글을 일본어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단어들을 썼다면 이제는 일본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기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한본어들을 일본에서는 가무사스루라고 했습니다. 가무사스루의 가무사는 한국말의 감사를 가타카나라는 일본 글자로 표기한 것이고 뒤에 스루는 일본어로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SNS에서 진짜 소래나라는 말을 쓰길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어 진짜와 그건 그렇지라는 뜻의 소래나를 함께 섞어 쓴 말이었습니다. 진짜 소래나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맞아 그렇지라는 동조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대체 왜 이렇게 일본 소녀와 젊은 여자들이 한국에 미쳐 있는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잡지에서 한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 여고생 90%는 한국 콘텐츠를 주로 본다는 결과도 있더군요. 마음속에 물음표를 띄우며 의문을 품고 있던 저는 얼마 후 그 이유를 알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뷰티 어플에서 화장품을 사면 이벤트로 선물로 준다는 말에 추첨 이벤트에 참여했다간 1등에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린 건 2등 아이팟이었는데 더 높은 게 당첨되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으나 하필 여행지가 한국이라는 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좋은 게 여행이기에 3일 연가를 내고 목금토일 이렇게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으로 다녀오고 월요일은 푹 쉬려고 했죠. 방학이라 연가를 쓰는 게 문제 없었는데도 학교에서는 저에게 3일이나 휴가를 쓴다고 불편해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라 서럽다니까요. 분명 서류 작업으로 더 부려 먹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저러는 거겠죠. 어차피 저는 방송작가를 꿈꾸는 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시큰둥한 반응은 무시하고 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요즘엔 일본도 카드나 간편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사회라 항상 돈을 뽑아서 다녀야 했어요. 저는 한국을 일본과 같으리라 생각하고 현금을 가져왔는데 정말 쓸 일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카드를 안 받는 곳이 없었거든요.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살 때 결제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휴대폰을 카드기에 대고 결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도 NFC 결제 방식이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한국처럼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야 NFC 결제를 할 거 아닌가요? 게다가 어딜 가든 금방 잡히는 와이파이도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3박 4일 동안 쓸 수 있는 무제한 데이터 유심을 샀었는데 막상 와보니 데이터를 많이 쓸 일이 없었습니다. 와이파이를 어딜 가든 다 잡을 수 있었고 심지어 제가 산 LTE 유심보다 빠른 오지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2022년 이후에는 있던 무료 공공 와이파이도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작년에 도쿄에 갔을 때였나?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한 나라의 수도면서 지하철도 무료 와이파이가 안 되고 시내버스도 무료 와이파이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도쿄올림픽 때 온 외국인을 위해서만 잠시 와이파이 시설을 확충했다가 외국인의 방일이 감소하자 줄인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본 전문가들도 탐탁지 않게 여긴 게 막상 프리 와이파이 트래픽을 살펴보면 코로나 전과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냥 재정을 아끼고 싶으니 구실을 만들어 와이파이를 줄인 거죠. 일본은 이렇듯 참 변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구민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고 병원에 가려면 플라스틱 보험증을 직접 지참해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하철에도 민원 발급기가 있더군요. 심지어 24시간 365일 발급할 수 있다는 말에는 더욱 부러웠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볼 때 한국이 일본을 역전하고 추월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는데 막상 와보니 수준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나고야는 물론이고 도쿄랑 비교해도 한국이 훨씬 여행객에게 편리한 도시였습니다. 서울은 길거리를 걷다 보면 버스킹이나 자그마한 공연들도 많았는데요. 그날도 서울을 실컷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이 춤을 추며 공연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홀린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격렬한 춤의 노래까지 부르며 공연했는데 능숙하고 프로답게 소화해내는 모습도 좋았지만 그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패배감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어릴 때 일본 아이돌을 좋아했던 저는 AKB48이나 노기자카 46 같은 아이돌들의 극장 공연을 보러 가곤 했었습니다. 일본은 워낙 작고 큰 콘서트장도 많고 아이돌 중엔 자기들만 출연하는 극장을 두고 거기서 자주 공연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돌들은 유명 아이돌이었음에도 지금 공연하는 팀보다 훨씬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실물을 비교했을 때는 제가 길거리 공연에서 본 한국인들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공연하는 걸 보면 유명 가수는 아니고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파워풀한 춤을 추는 사람들이 무명이라는 건 충격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그 여성들에게 다가가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일본인임을 밝히고 외국인 처지에서 봐도 공연이 너무 멋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연했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멋졌던 모습과 달리 그들은 수줍은 소녀였습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어쩔 줄 모르는 한국인 여성들은 무척 기뻐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혹시 그룹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아직 데뷔는 안 했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소속사의 연습생들인데 내년 중에 데뷔 예정이라 경험 삼아 버스킹을 나온 거라고 했어요. 정식 데뷔도 안 했는데 이 정도 실력이라니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때 경험 이후로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 가수들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드라마나 음악에 배타적이었던 제가 알아먹지도 못하는 한국어 노래를 듣게 된다니. 확실히 한국 아이돌 음악은 일본 아이돌 음악과 다르게 세련됐으며 퍼포먼스 또한 화려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허물자 드라마나 예능에도 차츰차츰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 예능보다 한국 예능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이제는 매일 퇴근하면 한국 예능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예능은 생각보다 방송 작가 공부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더 센스 있는 표현이나 아이디어가 잘 떠올랐어요. 제가 방송 작가가 되면 한국 드라마나 예능처럼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꿈을 이룰 그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방송 작가의 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해 주세요.